페이지의 내용이 27페이지 내용입니다. 27페이지. 27페이지. 자, 판소노트 27페이지. 이렇게. 자, 27페이지입니다. 무슨 무효라고 되어 있습니까? 타이틀에. 유동적 무효라고 되어 있죠.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 자, 우리가 32회 때 시험이 나왔었는데, 올해 시험 안 나왔어요. 네, 유동적 무효. 어떤 내용이냐? 그림이 있습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합니다. X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해요. 매매합니다. 자, 매매 계약한다. 언제 하느냐? 5월 1일 합니다. 5월 1일 날. 5월 1일 날 매매를 합니다. 자, 그래서 매매를 하는데 허가를 받는 날짜가 매매 계약한 날짜하고 허가 받는 날짜까지 어떻게입니까? 6월 1일입니다. 자, 그러면 요 토지가 뭐라고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자, 토지를 거래할 때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했죠? 누구의 허가를 받는다? 시장.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중개사법에 그대로 또 나옵니다. 알죠?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입니다. 자, 우리가 울주군청 들어갈 때 누구의 허가를 받았습니까? 울주군수. KTX 역사도 울주군수. 자, 농산물도 윤리잖아. 울주군수. 아시죠? 이렇게 됩니다. 울주군수. 시장, 군수, 구청장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허가 있어야 돼. 네? 지정권자는 누굽니까? 중개사법 할 때 배워요, 나중에. 지정권자는 국토부 장관이나 또는 시도지사. 그러면은 울산 같은 경우는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시장이 누굽니까? 관심이 전혀 없구나. 오늘 시장 김두경 시장 아닙니까? 그럼 김두경 시장이 이제 뭡니까? 이제 지정권자예요. 지정하고 뭡니까? 허가는 누구한테 받는다고? 얘한테 받는 거야. 알겠죠? 중개사법 배워요. 알죠? 시험에 많이 낸다 적게 낸다. 많이 냅니다. 알겠죠? 요거 하고 그거 같이 정리해보면 끝이야 그냥. 여기서 한 문제 맞추고 거기서 우리가 세 문제 내지 네 문제 맞추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허가를 받기 전까지 매매 계약은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 있잖아. 네, 보세요. 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불허가 받을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맞죠? 이렇게 받을 수 있거든. 허가 받으면 확정적으로 뭐가 되고 확정적 유효가 되고 불허가 받으면 확정적으로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된다. 자, 그래서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 있으니까 무슨 무효? 유동적 무효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유동적 무효를 또 어디서 저번 시간 마지막 시간에 했어. 마지막 시간에 어디서 했습니까? 협의의 무권대리.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본인의 추인 여부에 따라서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추인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고 안 되겠다. 판소노트 24페이지. 24페이지. 24페이지에 24페이지 폈어요? 자, 24페이지 펴니까 자, 어디입니까? 본인이 추인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 확정적 유효. 추인 거절하면 확정적 무효가 된다 했지. 그래서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 있으니까 무슨 무효? 유동적 무효.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 유동적 무효는 토지거래 허가제도 있지만 협의의 무권대리도 무슨 대리 뭐다? 유동적 무효입니다. 알겠죠? 유동적 무효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냐면 24회 때 다음 중 확정적이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확정적이지 않는 거. 그럼 뭐 찾아라는 얘기입니까?
확정적이지 아니한 것을 고르시오. 확정적이지 않는 거, 유동적인 거 찾으라 했잖아. 근데 시험 문제에 어떻게 돼요? 유동적인 거 찾으라면 다 맞추겠지? 우리가 한번 했어요. 공부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있다. 국어가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낸다고 시험에. 유동적인 찾아서 이렇게 안 되고 어떻게 됩니까? 확정적이지 아니한 것을 고르시오. 시험의 정답이 지문에 요거 나왔어. 토지거래 허가. 그 다음에 협의의 무권대. 알죠? 본인의 추인 여부에 따라서 유효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 있으니까. 아시죠? 나중에 이 문제도 다 다뤄줍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입니까? 본인의 여기서는입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허가 여부에 따라서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 있는 게 무슨 무효다? 유동적 무효다 이 말이에요. 아시죠? 요런 내용입니다. 요런 내용. 자, 그래서 이제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경우,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요 정도만 정리합니다. 그래. 자, 그러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경우는 첫 번째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경우 어떤 게 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어요. 첫 번째 뭐 받았을 때입니까? 허가 받았을 때. 시장 구성 수장이 허가 받았을 때 매매 계약은 유효가 됩니다. 자, 그러면 허가 받으면 매매 계약 체결 시까지 뭐 합니까? 소급에서 유효가 됩니다. 소급에서 뭐가 된다고? 유효가 돼요. 그렇게 돼요. 허가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지정이 해제가 됐을 때. 뭐가 됐을 때? 지정 해제됐을 때. 지정 해제됐을 때. 자, 우리가 울주 운송도 마찬가지예요. 울주 운송 들어갈 때 윤리 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이 돼 있잖아. 그런데 이제 거래가 많이 없거든. 그리고 땅값이 안 올라가. 지정 해제해버렸죠? 지정 해제해버렸다고. 그럼 그 매매계약. 나 매매계약을 했는데 이제 허가 받으러 가는데 지정 해제됐어. 그러면 그 계약은 뭐예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고. 알죠? 요런 상황도 가지고 그 실제 있었어. 우리 수강생 전화 오는 기라. 와서 뭐라 합니까? 이거 지정 해제됐다는데 어떻게 됩니까? 계약 그냥 바로 뭐라고? 계약이 바로 뭐라고 된다고? 유효가 된다고. 그 원장님, 선생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더라고. 지정 해제되면 확정적으로 뭐가 된다고? 매매계약이 유효다. 그냥 바로 계약 진행하면 된다고. 이제 허가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알겠죠? 따면 되겠나, 설명이. 이게 다 이 민법 내용. 나중에 자격증 따고 난 다음에 개론은 물어본 사람 없습니다. 현재 가치, 미래 가치 물어본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지정 해제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뭐 확정 언제 유효가 되느냐? 언제 매매해야 되느냐? 잔금 언제 줘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 그 민법이 많어요. 그 토지 거래할 때는 또 뭐가 중요합니까? 공법이 더 중요해요. 개론생 반대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물어보면 다 알려주는데. 응? 그럼 물어보는데 알아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개론하고 잘 물어보진 않아요. 가격을 잘 알아요. 지금 내가 졸업한 인원이 우리 지금 여러분 이제 20기인데 개림 20기인데 19년 동안 저희 때 물어보지 개론생한테 물어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개론은 영업 초소득 뭐 조소득 뭐 하잖아. 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가 나옵니까 이제? 개론에 쓰이는 게 상가 건물 수익률 몇 %인지. 이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맞죠? 그러면 이자보다 이제 요즘 올라야 되는데 요즘 이제 상가 월세 받는 게 뭡니까? 가격 대비 안 좋잖아요. 그렇게 돼요, 요즘은. 돈 있는 사람들은 상가 팔 아프잖아. 팔 아프고 그걸 가지고 뭡니까? 은행에 열어놔본다. 은행에 넣는다. 걱정하지 마. 여러분은 돈이 없으니까 안 열어놓고 얘기하지 마.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돈이 없다니까. 팔 아프고 은행에 열어놔본다니까.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분산해가지고. 어디 합니까? 시중은행 안 맡깁니다. 어디 맡깁니까? 새마을금고 이런 데 맡긴다고. 새마을금고하고 저축은행 이런 데. 예? 6%짜리, 5%짜리 넣는다고. 예, 상가 이율 막 다 따지면은 수익을 따지면 세금 내는 거 다 하면은 뭐 5% 미만이 수두룩하거든요, 지금. 그런 게 있어요.
안 가져봐서 잘 모르겠죠, 상가를. 자, 그리고 진짜요. 10% 넘어가는 데가 별로 없어요, 요즘. 상가. 거의 없어요. 잘 나온다 그러면 7%. 7%. 뭐 좀 나온다 그러면 5%. 이것밖에 안 돼. 자,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팔아가지고 뭐합니까? 예금하려지. 적금하든지. 맞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갈게요. 확정유예 되는 요 두 가지가 있고 한 개 더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 30회 때 나왔던 건데, 지정이 해제가 되고, 기간이 만료, 기간이 있죠. 지정 해제가 아니고, 기간이 만료되고, 이렇게 되죠. 기간이 만료가 되고. 자, 우리 토지거래 허가할 때 기간은 5년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요것도 중개사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5년 범위에서 할 수 있는데, 자, 기간이 만료됐는데 재지정하지 않았다. 얘도 뭐가 됩니까? 확정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거. 자, 지정이 해제됐을 때 20회. 요거 30회. 30회.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20회 때 기출. 자,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는 허가가 아니고 무슨 허가? 요거 반대 개념이지. 불허가 처분받았을 때. 불허가 받으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아무리 토지거래 허가구이라 하더라도 무효 또는 무슨 사유가 있을 때? 취소 사유가 있을 때. 무효가 되면 처음부터 무효고,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세 번째, 요게 또 시험의 포인트죠. 처음부터. 배제. 우리 필기 다 돼 있을 겁니다. 예. 배제, 잠탈, 특약. 자, 토지거래 허가제는 자,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입니다. 요거는 판서노트 6페이지 보면 나와. 판서 6페이지 참조하면 돼. 자, 강행 규정에 가면은 강행 규정은 토지거래 허가제, 실명법 이런 거 다 나옵니다. 알죠?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허가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야. 이걸 배제하거나 빼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면 무효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배제, 잠탈, 특약은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갑니다. 네 번째.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행하지 않기로 명백히 했을 때.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다섯 번째. 불정무.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다. 불능한 조건에 정지 조건을 붙이면 무효가 된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하냐면 정지 조건부인데 불성취로 확정이 되면 불정무입니다. 그럼 무효가 된다 이 말이에요. 정지 조건부 법률 행위에 불성취가 됐다, 불능이 됐다. 그럼 뭐가 된다고요? 무효됩니다. 이거 뒤에 가면 배웁니다. 조건할 때 불정무, 기해무 배웁니다. 이거. 자,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확정적으로 뭐가 되는 경우입니까? 무효가 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경우,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요거 뭡니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확정적 유효는 세 가지, 확정적 무효는 다섯 가지. 이렇게 됩니다. 이 정도만 우리가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허가를 받기 전까지, 매매하고 허가를 받기 전까지 무효를, 이 매매 계약을 무슨 무효를 한다? 유동적 무효를 한다. 본인의 추인 여부에 따라서, 추인이 뭐 허가 여부에 따라서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 있으니까 무슨 무효? 유동적 무효입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책을 보면서 정리를 할게요. 자, 봅시다. 154페이지. 154페이지. 유동적 무효의 의의 나와 있습니다.
법률행위가 행위 시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나 자 죽으시면 돼요.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제3자 추인 관청이 인가를 받게 되면 허가받게 되면 소급에서 유효가 되는 거죠. 현관펜 소급에서 유효가 되는 것을 무슨 무효로 한다? 유동적 무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밑에 예를 들면 우리 아까 협의인 무권들이 할 때 설명했죠.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가 되고 자 추인 거절하면 무효가 된다. 무슨 무효라 했습니까? 유동적 무효다 이 말이야. 자 그럼 옆에 페이지 가서 2번 토지거래 허가 구현의 법률관계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줄까지 포인트는 어디냐면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허가받을 것을 그 현관에 놓으시면 돼요.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일 때는 허가를 받을 때까지 뭐지만 무효지만 뭐 받으면 허가받으면 소급해서 유효한 계약이 된다. 이게 뭐라고요? 유동적 무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밑에 나옵니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을 때까지 무슨 상태에 있다 현관펜? 허가를 이 경우 그다음부터 현관펜 하면 돼요. 허가 받을 때까지 무효를 무슨 상태에 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라고 한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가면은 자 옆에 연필같이 그려져 있는 거 허가받기 전까지 거래계약상의 채권적 물권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데 협력 의무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 우리가 판서 노트에 보면 요 세 번째 유동적 무효의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 자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고 이행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유동적이니까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 그렇지만 협력 의무는 있을까 없을까? 허가 받는데 협력해줘야 됩니다. 허가 받을 때까지. 자, 그 다음 협력 의무는 있다. 네 번째 협력 의무는 있지만 이행을 청구 못한다고 그랬잖아. 무슨 효력도 없고 채권적 효력도 없고 물권적 효력도 없어요. 없으니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돼요. 자 이제 세부적인 내용 가도록 하죠. 이거 보세요. 이게 우리가 이제 5월 1일 계약할 때 5월 1일 날 계약금을 주기로 하고 5월 15일 날 중도금 지급하기로 하고 6월 1일 날 잔금 지급하고 이전 등기하기로 이렇게 계약서 씁니까 안 씁니까 보통? 계약금 주고 중도금 지급하고 잔금 주고 이전 등기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맞지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계약을 했지만 아직 허가받기 전이잖아. 맞지? 그러면 이제 갑이 을 보고 이랍니다. 야, 니 빨리 중도금 지급해야지. 그럼 우리 뭘 합니까? 야, 아직 허가 전이잖아, 임마. 에? 내가 못 줘, 임마. 기다려. 할 수 있다, 없다? 이거잖아. 이행 청구 못 한다. 에? 뭐 받을 때까지? 허가 받을 때. 이게 허가 받을지 불허가 받을지 모르잖아. 무슨 적이니까? 유동적이니까 너희들 청구하지 마,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뭘 해야 돼? 허가 받기 위해서 서류는 줘야 돼, 안 줘야 돼? 매매 계약서 주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무슨 의무는 있어? 협력 의무는 있는데 중도금이나 잔금 달라고 할 수는 없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30회 때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30회 기출. 그렇지만 협력 의무 있다, 없다? 31회 기출. 알겠죠? 이게 시험 지문이에요. 오케이? 협력은 해야 돼. 왜? 그걸 허가받을 거 아니야. 허가받기 위해서는 협력을 해야지. 매매계약서 서류 제출해가지고 넣어줘야지. 그래야 허가받을 수 있잖아. 그래서 협력 의무는 있지만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아직까지 무슨 적이니까? 유동적이니까. 알겠죠? 네,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내용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볼게요. 155페이지.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우리가 연필 펜 같이 돼 있는 거죠. 박스에. 거기 별표해야 돼.
이행 청구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무슨 의무가 있다? 현관펜. 협력 의무는 있다 없다? 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기억번. 허가를 받거나 지정적인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아직은 무슨 상태야? 유동적 무효 상태죠. 맞죠? 그러니까 뭐가 없습니까? 맨 끝에 두 번째 끝에 가면 이행 의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행 청구도 못합니다. 됐습니까? 자, 됐고. 자, 니은번의 포인트는 뭡니까? 협력은 해야 돼, 안 해야 돼? 협력을 두 번째 줄에 협력하는 의무를 새롭게 발생하게 된다. 찾았습니까? 그래서 무슨 의무가 있다? 협력 의무는 있다. 별표 크게 한 개 넣으시고. 협력 의무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고. 안 하면 줄 끊으시고 소구, 소송으로서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협력해야 되는데 안 하면 뭐 할 수 있다고? 소구, 소송으로서 이행을 구할 수 있다. 이게 소구입니다. 소구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 현관펜. 자,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에 이제 별표 해 놓으셔야 됩니다. 디귿번 별표. 자, 디귿번 별표. 네 번째 내용인데, 자, 위에 우리 판소도 여기 적읍시다. 판소 돼 있을 거예요. 판소도 돼 있습니다. 계약금의 반환. 자,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내용인데, 시험에 3번 나왔어요, 3번. 계약금의 반환은 언제 하는데요? 요때 할까? 요때 할까? 자, 봐. 우리 수강생 절대 안 틀려. 왜? 한 번만 들으면 깨치거든. 자, 계약금의 반환은 확정적 무효일 때 된다. 됐지? 절대 안 잊어버려. 시험 문제 3번이야 정답 나왔어. 알겠지요? 계약금의 반환은 확정적 무효일 때. 됐지? 안 돼. 우리 이거 나오면 뭐야? 껌인데 뭐 껌. 어? 너무 쉽다. 어? 됐어? 계약 반환 언제 한다고? 확정적 무효. 나중에 이 기출 문제 지문 내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OX 문제 3월달에 나올 거거든. 그때 보면 나와요. 네. 자, 그래서 유동적 무효일 때는 왜 이게 계약금 반환을 못 하느냐 이 말. 유동적 무효일 때. 네? 자, 유동적 무효일 때 아직 허가 받기 전이야. 야, 계약금 내놔 임마. 이러면 뭐랍니까? 야, 임마 아직 허가도 안 받았잖아 임마. 어디 될지 모르는데 기다려 임마. 지가 할 말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근데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어. 불허가 처음 받아가. 야, 무효 됐잖아 임마. 계약금 돌려줘. 돌려야지 그때는. 맞죠? 자, 그런데 시험 문제 풀 때는 어떻습니까? 그런 거 생각할 여지가 없어. 계약금의 반환은 확정적 무효일 때 된다. 됐지? 축하드립니다. 한 문제 맞췄어 이제. 우리는 너무 쉬운 거예요 이거. 맞죠? 반환은 확정적 무효일 때 된다. 됐죠? 맞았어. 시험 문제입니다. 시험에 우리가 10년 동안 3번 나왔어 이거. 지금은 3번 나왔다. 근데 이걸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다. 알겠죠? 요 파트에서. 아시겠죠? 그럼 계약금 언제 반환하는데?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을 때 할 수 있다고. 근데 외우고 싶잖아. 반환은 확정적으로 무효. 됐죠? 됐어. 그래서 요 지문 판례가 제일 중요합니다. 디귿번 별표 2개 해놓으셔야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확정적 무효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됐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하려면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되어 있습니다. 확정적 무효가 됐을 때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 나와 있죠 이거. 불허가 처분이나 처음부터 배제 잠탈, 무효 취소 사유했을 때 A, B, C 돼 있네. 맞죠? 이런 경우가 됐을 때 계약금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그 얘기라고. 그래서 그 책에는 A, B, C만 있습니다. 우리는 더 해놨는데 여기까지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얼번의 포인트는 두 번째 줄 끝에 가니까 뭐가 나옵니까? 지정기간이 만료. 이거 나오네, 이거. 이거 나오네. 여기 있네.
기간이 만료되거나 또 재지정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맨 끝에 가면 확정적 유효 찾았어요. 그게 포인트야. 중간에 안 읽어봐도 돼. 지정 기간이 만료되거나 재지정되면 뭐라고요? 확정적으로 뭐 된다? 기간이 만료됐는데 재지정하지 않으면 확정적으로 뭐가 돼버린다? 유효가 된다 이 말이에요. 됐죠? 중간에 거 읽어볼 필요 없어. 그거만 된다.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넘기시고 일부 무효는 아까 설명을 드렸었죠. 자, 법조문 한번 읽어보고 갑니다.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일 때는 우리 판소 노트는 26페이지였어. 일부분이 무효일 때는 그 전부를 뭐라 합니까? 무효로 한다. 그러나 무효 부분이 없었더라면 범위를 하였으라고 인정될 때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일부 무효는 가분적이거나 가상적 의사, 나머지를 유효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가상적 의사가 있으면 나머지는 무효가 되지 않고 유효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밑에 가서 의 내용 위에 법조문 내용이고 밑에 요건에 1번, 2번 묶어놓으시고 분할 가능성 이게 뭐야? 가분적이지. 분할 가능성이 가분적. 자, 나머지를 유효하게 하려는 가상적 의사, 가상적, 가정적 의사 찾았습니까? 자, 그 의사가 있으면 나머지는 뭐가 된다고?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효과가 하시면 무효 부분을 제한 나머지는 뭐라고? 유효. 그러면 포인트가 뭔데? 나머지 유효 연관된. 무슨 규정입니까? 임의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효행위 전환 가도록 할게요. 자, 무효행위 전환 갑니다. 일부 무효는 아까 했었고, 자, 이제 무효행위 전환. 우리 판소 노트에, 자, 판소 노트에 무효행위 전환입니다. 28페이지. 자, 이 무효행위 전환은 시험에 나오면은 법조문이 그냥 그대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38조죠. 자, 무효행위 전환이라는 게 뭐냐? 자, 밑에 우리가 예가 있습니다. 예가 다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 부동산을 전세를 줬습니다. 그러면 전세권이 생기면 전세권자. 자, 우리가 집주인은 뭐라 합니까? 전세권 설정자라죠. 맞나요? 자, 우리가 전세권자는 이제 들어가서 사는 사람. 맞죠? 뭐를 꼽습니까? 전세금 플러스 계약서 쓰고 합의하고 플러스 뭐 됩니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전세권이 성립하는 겁니다. 알죠? 그럼 집주인을 전세권 설정해 줬으니까 전세권 뭐라 합니까? 설정자라고 불러요. 자, 2년 동안 사용 수익하는 사람은 뭐라 합니까? 전세권자. 맞죠? 자, 지금 이제 난리 나고 있는 게 뭡니까? 역전세 생기가 난리죠, 역전세. 서울 같은 경우 지금 뭡니까? 송파 같은 경우에 뭐 LCT죠. 유명하죠. 예. 거기 지금 7억인가 8억 받았잖아. 서울 같은 경우는 전세금이 어떻게 됩니까? 거의 90% 받거든요. 울산 같은 경우 몇 프로 받아요? 예를 들면 10억짜리 나가면 7억 받잖아. 70% 받거든요. 서울은 한 90% 받았어요. 왜? 계속 올라가니까 서울은. 서울에 가면 7억 빠질 뿐면 어떻게 됩니까? 20몇 억인데 7억 빠질 뿐면 역전세 생기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세금을 2년 뒤에 내줘야 되죠. 아니면 저 사람 옮기겠지, 딴 데로. 더 산 데로. 맞죠?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무슨 말이죠?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뭡니까? 전세금을 더하고, 자, 주고, 합의 플러스 등기를 딱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될게. 저희 동생이 옛날에 서울에서 이제, 동생이 세무사인데, 자기 따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전세금 주고요. 전세 계약 썼어요. 근데 등기를 안 해줘요. 서울은 등기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안 해줍니다. 서울은 등기 안 해줘. 그러면 이건 전세권으로 보호받습니까? 못 받아요. 전세권으로서는 뭡니까? 등기가 되지 않았으니까 무효입니다. 무효예요.
그런데 동생이 뭐 했습니까? 주했습니다. 무슨 등록하고? 주민등록을 하고. 뭘 인지받고? 주택인도 받고 난 다음에 다음날 몇 시부터?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이 생겨요. 자, 뭐로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전세권으로서 무효인 법률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요건이 요거예요. 무효인 법률행위를 하고 이렇게 주주했다는 얘기는 주택임대차법으로 전환하려는 의사가 있습니다. 전환 의사 또는 가상적 의사. 가상적 의사. 여기 있으면 여기 첫 번째 무효인 법률행위가 전환 의사가 있으면 전환해서 세 번째 유효로 하는 거. 다른 법률의 요건을 갖췄을 때 다른 법률로서 유효가 되는 거. 이게 뭐예요? 무효행위의 전환입니다. 무효행위 전환. 아시죠? 무효행위의 전환이다. 무효행위 전환. 자, 이게 무효행위 전환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법조문만 정리하면 되고 이게 이런 거다는 거 정리하고 시험에 나오는 거는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불공정한 이게 중요합니다. 시험에 5번 나왔어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행위에 전환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요거 적어놔야 돼. 타이틀에. 에? 여기 어디서 했냐면 9페이지에 했어요. 9페이지에. 자, 앞에 프린트 갖고 있으면 9페이지 한번 펴봐. 9페이지. 자, 9페이지 펴보시면 돼요. 자, 9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시험에 5번 나온다는 건데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뭐예요? 당사자가 원해서 법률행위를 했는데 공정하지 못할 때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하고, 맞죠? 그럼 무효행위 전환된다 안 된다? 무효인 법률행위를 전환해서 뭐로 바꿀 수 있어? 유효로 할 수 있단 말이야. 이게 중요하다고 표시해놨죠? 별표해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무효행위 전환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오면은 출제위원들은 요 판례만 대가 보고 있다고. 알겠죠? 출제위원 요것만 보고 있다니까. 요것만. 요거 내야 되겠다. 요거는. 예? 요 파트 요거는 요거 내야 돼. 요거. 그럼 나머지 다 버리면 돼. 우리 책에 막꽉 떼있거든요. 나 기본 수업이면 뭡니까? 혼인 외자가 어쩌니 전환대가 뭐 어떻게 되고 뭐 가족법 어떻게 되고 뭐 다 취합봐야 돼. 안 봐. 요거. 알겠죠? 출제위원 이거 다 보고 있다니까. 아니 출제위원들 내는 것만 딱 우리 보고 봐도 뭡니까? 그것도 양 많거든. 그것만 봐도 뭐 80점 넘게 90점 넘게 받는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알죠? 그것만 제발 하면 돼. 너무 잡다가 갈 필요 없어. 알죠? 그래. 여기 보여야 돼요. 무효전환. 자, 그러면 이제 내용 봅니다. 자, 156페이지 책에 138조 무효행위 전환. 자, 무효인 법률행위가 형한편 무효인 법률행위가 이겁니다. 무효인 법률행위가 형한편. 자,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구비 형한편. 다른 법률의 요건을 구비 주택임대차법에 요건을 구비하고, 맞죠? 구비하고 이제 갑시다. 그 다음에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것도 줄 거야 돼.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 하는 것을 의혹하리라고 인정될 때 이게 뭐예요? 전환 의사, 가상적 의사가 있을 때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까지 안 가죠? 가진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서 보호한다, 받는다? 받는다 이 말이에요. 받는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법조문 딱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옆에다가 타이틀에다가
요거 적어놔야지. 무효행위 전환은. 요거 적어놔야 돼. 요게 중요해.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요거 별표 딱 해놓고 그거 딱 정리하고 나머지 내용은 밑에 안 봐도 돼요. 알겠어요? 끝낸다 그냥. 자, 그래서 이제 옆으로 가서 의의는 위에 법조문 내용 그대로고 요건 보세요. 첫 번째, 법률 행위가 뭐여야 됩니까? 무효해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이 전환의사, 가상적 의사입니다. 무효인 법률이나 다른 법률에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자, 가야 되고, 세 번째가 이제 전환의사네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을 하여서 그를 의혹하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1번, 2번, 3번 법조문 내용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랬을 때 전환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유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공정한 것을 전환해서 유효로 공작으로 바꿔서 유효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는 판례가 5번 나왔다. 자, 그래서 무효행위 전환은 시험에 나오는 게 뭐가 나온다고? 타이틀에 적어놨죠.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무효행위 전환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다음에 법조문 내용. 무효인 법률 행위가 다른 법률 요건을 갖추면 전환해서 뭐로 바뀐다? 유효로 바뀐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57페이지 무효행위 추인입니다. 자, 무효행위 추인은 일단 첫 번째 줄 139조 보시면 무효인 법률 행위는 추인하에도 그 효력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겨요. 왜? 옆에 적어놔. 왜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데? 왜? 줄 꺼놓고 법조문에 하사표로 왜? 무슨 무효가 원칙이니까?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잖아. 우리 시험에. 절대적 무효는 추인돼야 하는데 안 된다 했잖아. 자, 절대적 무효가 뭐기 때문에? 원칙이기 때문에 추인이 안 돼. 왜 그런지 알겠지? 예, 우리 민법은 뭐가 원칙이라고? 절대적 무효죠. 그래서 무효인 법률에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왜?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니까. 그러나 당사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때는 새로운 법률이라는 것을 본다. 그 줄 꺼놓고 또 새로운 법률을 본다. 그 밑에는 107조, 108조 적어놓으면 돼요. 107조, 108조 딱 적어놓으면 돼. 107조 뭐였는데? 이제 나올 때 되는 것 같은데. 비진의 의사 표시. 108조가 통정의 표시. 아시죠? 자, 비진의 의사 표시, 통정의 표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비진의 의사 표시와 통정의 표시. 이렇게 해놓으시면 돼. 그거 아까 뭐랬어요? 무효행위 추인된다, 안 된다? 됩니다. 추인하면은 비소급표. 알겠죠? 비소급표였습니다. 자, 됐어. 자, 그래서 이제 밑으로 갑니다. 쭉 내려갔어. 의 한번 보시면 무효인 법률 행위는 원칙으로 추인하여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당사가 무효를 알고 추인할 때는 새로운 법률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법조문 내용 그대로입니다. 의. 자, 요건 1번, 2번, 3번 묶어놓으시고 무효인 행위가 추인이 가능해야 되죠.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이나 불공정한 법률 행위나 이런 건 추인이 된다 안 된다? 103조, 104조 강행법규 위반은 무슨 무효니까? 절대적 무효. 강행법규 위반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니까 추인돼 안 돼? 안 되죠. 우리 아까 판서 노트 해놨습니다. 26페이지에 했어요. 26페이지 판서 됐죠? 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효행위가 추인이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절대적 무효는 안 돼. 그럼 뭐뭐 된다는 얘기입니까? 107조와 108조만 추인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렇게 되고 그 밑에 가서 2번 추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무효 사유가 소멸해야 된다. 자, 무효 사유가 소멸해야 된다. 현관편에 쉬고 무효 사유가 소멸해야 된다. 무효가 되면 안 되고 소멸해야 되고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됩니다. 그거 줄만 끊으시고 중요한 거 아닙니다. 효과 추인하면 소급표 비소급표. 자, 우리 판소노트에 아까 26페이지 자 107조와 108조가 추인하면 비소급표 됐죠? 비소급표 했어요? 했습니다. 자, 그래서 비소급표 현관편에 쉬고
두 번째 줄에 형광펜. 소거표가 인정되지 않는다. 자, 예외. 제3자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 추인은 소거표가 인정된다는 내용 줄 끊으면 됩니다. 그냥. 자,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뭐에 대해서 했다? 무효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 이제는 뭘 한다고? 취소에 대해서 합니다. 자, 그래서 좀 쉬었다가 취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쉽니다.